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반도체를 크게 불순물 반도체랑 순수 반도체로 나눴었죠. 그리고 불순물 반도체는 다시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로 우리가 나눴었죠. 그래서 지금 그 P형과 N형이 있는데, 지금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자체로서 어떤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그리고 반도체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P형과 N형을 접합했을 때 어떠한 전기적인 특성을 가지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형과 N형을 접합하여 만든 다이오드가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부르고, 그 다이오드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두 개의 이 반도체를 접합시켜 놓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오드를 보면은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어 있고요. 이런 모양에서 지금 이쪽 은색 부분이 있고 까만색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이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고, 이쪽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는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이오드의 기호 자체도 이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른다고 하는 이런 표시로 다이오드의 기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오드의 구조를 통해서 보면 P형에서 N형으로는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왜 P형에서 N형으로는 전류가 흐르는 이런 기호를 나타냈는데, 그럼 반대로 N형에서 P형 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 두 개의 다이오드를 접합시켜 놓으면 왜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고 나머지 반대 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 원리적인 측면과, 또한 이러한 것을 활용하면 우리가 그 전류가 어떨 때는 흐르고 어떨 때는 흐르지 않는 이런 그 방법을 고안해낼 수 있지 않을까. 또한 그러한 특성을 이용하면 또 우리 주변에 그러한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전자기기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오드는 여러분이 이제 3학년 때 물리학 2에서 배우게 될 트랜지스터와 이 트랜지스터의 기초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트랜지스터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전기 기구에, 그리고 전자기구 있죠. 컴퓨터라든지 CPU라든지, 뭐 우리가 CPU나 이런 게 컴퓨터나 뭐 이런 그 속에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거의 정말 뭐 선풍기에서부터 뭐 에어컨, 그리고 뭐 전기 밥솥, 뭐 안 들어가 있는 기구가 없다고 할 만큼 굉장히 많은 곳에 그 IC, 인테그레이티드 서킷이라고 하죠. 집적 회로, 이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 집적 회로의 기초가 되는 것이 트랜지스터고, 트랜지스터의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다이오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오드의 원리와 활용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앞으로 배우게 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많은 도움이 될 거고, 여러분들 중에서 전기공학이나 전자공학, 뭐 또는 로봇공학, 컴퓨터공학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분야로 진출한 학생들은 이 기호들이나 기구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그림 2-20과 같이 PN 접합 다이오드, 이걸 좀 지우고,
P형 반도체의 전원의 플러스 극을 N형 반도체의 전원의 마이너스 극을 연결하면 P형 반도체의 양공은 플러스 전하의 특성을 띠므로 N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N형 반도체의 자유전자는 P형 반도체의 마이너스 전하를 띠므로 P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P형 반도체와 반도체 양공과 N형 반도체의 자유전자가 PN 접합면으로 이동함으로 결합하여 전류가 잘 흐른다. 이처럼 전류가 잘 흐르도록 걸어준 전압을 순방향 전압이라고 한다. 이게 뭐 언어 영역 비문학 독해 지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걸 읽으면은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자, P형 반도체를 그 플러스에 N형 반도체를 마이너스 극에 연결을 하면 P형 반도체에서 그 양공이 그 접합면 쪽으로 이동하고 N형 반도체의 전자가 또한 접합면 쪽으로 이동해서 자, 전자와 그 남아도는 전자가 이동해서 그 전자가 필요한 양공과 결합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전지라고 하는 것은 양공과 이 전자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접합해서 없어진 P형과 N형 반도체의 양공과 전자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양공과 계속해서 들어오는 전자가 공급되기 때문에 그 전자 입장에서 보면 계속해서 요 순환을 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전류가 흐른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그런 방향의 그 연결을 순방향 전압 또는 순방향으로 연결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 그 지난 시간에도 실험을 해봤죠. 그래서 꼬마 전구는 어떤 방향의 전류를 흘려도 계속 불이 들어오는데 다이오드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발견했죠. 근데 그러한 특성의 이유가 P형 반도체 플러스 N형 반도체의 마이너스가 연결이 되면 P형에서는 양공이 나오는 그 것으로 예를 들 수 있고, 그 N형 마이너스에서는 전자가 계속 공급되고, 근데 이 가운데에서 이 전자와 양공이 서로 남아도는 전자와 필요한 전자가 서로 합쳐져서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이제 그냥 중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공급되는 P형과 그 양공과 전자가 그 순환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전압을 걸어주면 어떻게 될까? P형에 마이너스, N형에 플러스를 연결하면 P형 반도체의 양공은 이 양공은 플러스 전하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공급이 되면 이 양공들은 왼쪽으로 접합면과 반대쪽으로 이동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플러스 전하를 N형 반도체에 연결을 하면 여기 플러스에 전자들이 이끌리니까 전자들이 또 오른쪽 접합면으로부터 먼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양공하고 전자가 서로 결합을 해야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일시적으로 전자가 한쪽, 양공이 한쪽으로 쏠려가는 그러한 현상을 제외하고는 이 회로에서 전류가 지속적으로 흐르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요. 그래서 이러한 전류를 이러한 방향의 전압을 역방향 전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방향으로 전압을 걸어주면 여기에 있는 전자가 와서 이쪽에서 이동하는 양공과 서로 결합을 하는데, 이 부분 접합면 쪽으로 양공과 전자가 모이지를 않으니까 이 역방향 전압에서는 전류가 흐르지를
않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하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런 접합면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그 P형과 N형 반도체가 서로 접합을 할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교육 과정을 넘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요 수업이 끝나고 동영상 한 6분 정도 되는 동영상을 통해서 요 PN 접합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를 통해서 왜 N형에 있는 전자와 P형에 있는 양공들이, 그러면 남아도는 전자와 여기에 전자가 필요로 하는 요 공간이 왜 서로 전자들이 이동을 해서 중성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PN 접합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른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을 이용하면 대표적으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정류작용에 이용할 수 있다. 여기 이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작용, 그것을 정류작용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류를 직류로 전환하여 충전시키는 휴대용 전자기기의 충전기에는 PN 접합 다이오드가 사용된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핸드폰 충전하려고 할 때 어댑터 있죠? 굉장히 부피가 그래도 좀 되죠? 그 속에는 요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PN 접합 다이오드를 활용하면 교류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직류처럼, 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직류처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에 첨가하는 불순물 원소의 종류와 양, 이제 우리가 이 다이오드를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종류와 양을 농도를 변화를 시키죠. 그리고 다이오드의 두께라든지 뭐 이런 물리적인 것들을 조절을 합니다. 그러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의 전기적 성질이 달라지고, 이러한 P 반도체, N형 반도체에 접합하여서 참 다양한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 발광 다이오드, 그리고 태양전지 같은 요 네 가지가 요 다이오드를 이용한 대표적인 물건들입니다. 전자기기들이죠. 그래서 다이오드, 요건 빛을 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LED랑은 좀 구별이 되고요. 그리고 트랜지스터는 요 다이오드를 두 개를 연결해 놓은 PNP, NPN, 그래서 각각 두 개의 다이오드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발광 다이오드, 빛을 발생시키는 다이오드고, 그래서 이 발광 다이오드는 전기가 흐르는지의 여부를 빛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전기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이런 걸 발견해낼 수가 있죠. 그래서 꼬마 전구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이런 것이 필라멘트가 달구어져서 빛이 나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스위치를 닫아도 잠깐 필라멘트가 달궈지는 시간 동안에 시차가 있고요. 또 스위치를 끊어도 달궈졌던 게 식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다이오드가 깜빡거리는 것만큼의 그런 민첩한 깜빡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재생에너지로 탄소 제로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지금 물리하시는 분들이 해보면 뭐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가 올라가면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이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도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올해에도 그 우리나라 온도가 37도, 8도 그리고 그 40도 가까이 올라가는 이런 그 온도가 되고, 최근에는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름 온도가 벌써 우리에게 익숙해진 이러한 상황이죠. 다행히 그 올해에는 우리가 그 이상 기온 때문에 그 큰 피해를 그 받거나 자연 재해를 입지는 않아서 그렇게 그 실감하지를 못하고 있지만, 지금 유럽이라든지 미국, 캐나다, 특히 이제 시베리아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한 산불이 일어나서, 그 시베리아 같은 경우에는 서울 면적의 3배가 넘는 땅이 탔고, 그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이제 산불이 일어나서 그 수목이 타버리고 나면 거기에서 또 CO2가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그 CO2가 또 온실 효과를 유발하게 되죠. 지금 과학자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시베리아에 있는 지금 발생한 산불입니다. 아직도 잡히지 않은 그런 산불이 영구 동토층을 녹이고, 그 영구 동토층 아래에는 그 굉장히 오랜 그 시간 동안에 얼어 있었던 이 메탄이 잠겨 있는데, 지금 이번 산불로 인해서 그 메탄이 분출할 가능성이 크다. 근데 이 메탄이 아니라 메테인이죠. 메테인이 CO2에 비해서 온실 유발 효과가 60배가 넘는 그런 굉장히 그 열을 잘 잡아두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 발생하고,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그 불이 나서 CO2가 발생하고 온난화가 가속되고, 그것 때문에 영구 동토층이 높고, 거기서 또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는 그 메테인이 발생하고, 그리고 1.5도씨 기온 상승이라고 하는 것을 그 설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그 지구는 70% 이상이 바다로 되어 있고, 물은 잘 알다시피 4도씨 정도가 가장 밀도가 크기 때문에, 지금 지구 그 바다의 아랫부분은 다 4도씨의 물로 되어 있죠. 그리고 4도씨의 물이 가장 밀도가 크기 때문에 해류가 순환을 한다든지 하더라도 4도씨의 물 있는 곳까지는 그 따뜻한 물이 그 도달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지구 이 깊은 바다에는 대부분 4도씨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 메테인이 5도씨 정도에서 얼음이 돼요. 그래서 메테인 그 하이드라이트라고 하는 것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깊은 바다 압력도 높고 거기에 그 온도도 5도씨 정도가 되면 메테인이 이 얼음이 되어서 해수면 그 바닥에 그 바닥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구 전체의 온도가 1.5도씨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런 해류의 대순환에 의해서 이 깊은 바다에 있는 물의 온도도 5도씨가 넘는, 다시 말해서 메테인이 이제 얼음에서 기체가 되는, 기화가 되는 이러한 온도가 되면, 이건 이제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그 1.5도씨가 되기 직전까지도 큰 이상이 없을 수 있는데, 이게 되자마자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그 지구 온난화가 가속이 되고, 그러면 그 1.5도 지구 전체의 온도가 1.5도씨가 오르려면 그 에너지를 그 지구가 워낙에 큰 행성이기 때문에 그 지구의 이 전체의 온도가 1.5도씨가 올라가는 에너지를 계산해 보면, 과거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부터 매 초마다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그 원자폭탄을 매초 4개씩을 터뜨리는 200년 동안 4개씩을 터뜨리는 그런 정도의 에너지가 축적이 되어야 지구 전체의 평균 온도가 1.5도씩 오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과거 200년 동안 산업혁명 이후에 200년 동안 우리가 배출한 CO2가 태양으로부터 들어왔다가 다시 우주로 나가야 되는 그 열에너지를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태양 전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중요한 이유가 요 태양 전지를 통해서 태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을 하면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그 다른 화력 발전이라든지 그 CO2가 나오는 이제 그러한 발전 방식을 포기할 수 있고 이제 그것으로 지금 지구가 온난화가 가속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희망에서 지금 태양전지가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태양전지의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의 가장 큰 그 단점이라면 이제 에너지 밀도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력 발전소로 그 발전을 하면 이제 메가와트급의 그러니까 1초에 100만 주울 정도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면 이 화력 발전소를 태양전지 발전소로 바꾸면 킬로와트 1000주울 정도밖에는 생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의 에너지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 에너지를 활용해서 발전하는데 그 효율을 충분히 높이지 못하면 이제 아직은 화력이나 원자력 발전을 대체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미흡한 이제 그런 면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이것이 앞으로 더 많이 태양전지를 사용하고 그래서 경제성이 확보가 된다면 태양전지의 효율을 높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덮개를 태양전지로 그냥 플렉서블하게 유선형으로 그렇게 가공하고 그 가공한 것에서 에너지를 충분히 우리가 뽑아서 쓸 수 있다면 활용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점점 더 넓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PN 접합 다이오드의 전류가 흐를 때 PN 접합면에서 이동하는 자위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변할지 토의해보자. 자, 자위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보면 전류가 흐르면 이게 자유전자죠. 이 자유전자의 이 에너지 준위가 낮아지겠죠. 요 낮아진 에너지 준위 요 차이만큼 요 발광 다이오드에서 다양한 빛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레드, 그린, 블루 우리 눈 속에 있는 빛을 감지하는 세 가지 세포가 레드, 그린, 블루이고요. 레드랑 그린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색깔을 구별하는 태양빛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거라면 이 블루는 이제 명암을 구별하는 그리고 위험을 감지하는 이런 것으로 우리 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눈에 맞춰서 레드, 그린, 블루 다이오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 진동수가 블루가 크고 레드가 작고 이거 중간이기 때문에 요 에너지 준위를 요 레드는 좀 좁게, 그린은 조금 그거보다 넓고 그 다음에 블루는 그거보다 더 크게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가 N형 P형 반도체에 어떠한 물질로 도핑이 되어 있고 어떠한 밀도로 도핑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에너지 준위의 차이가 결정이 되죠.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각각 레드, 그린, 블루의 색깔이
나오는 이러한 것을 활용할 수 있고, 요 레드 그린 블루를 지금 이것은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꼬마종구 크기의 다이오드이지만 요 다이오드를 거의 기판에다가 그 새기는 요런 수준으로 우리가 가공을 하면 우리가 그 LED 뭐 모니터라든지 뭐 그 핸드폰의 액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기술이 지금 뭐 세계에서 LG전자가 가장 그 앞서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LG전자가 만들어낸 패널 같은 걸 보면은 정말 뭐 유리 한 장 두께 정도의 그 텔레비전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기술들이 지금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PN 접합면에서 이동하는 자유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낮아지고, 특별히 그 낮아진 정도가 이 발광 다이오드에서는 빛의 진동수로, 빛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한번 그림과 같이 전지, 스위치, 다이오드 꼬마 전구로 연결된 회로에서 스위치를 어떻게 연결해야 꼬마 전구에 불이 들어올까? 자, 만약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자, 이쪽이 플러스죠. 그럼 플러스에서 이렇게 가서 꼬마 전구에는 방향과 상관이 없으니까 전류가 흐르겠지만, 플러스가 N형에 도달하면, 자, PN 접합면에서는 전류가 이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는데 반대 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래서 A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을 거예요. 자, 반대로 B로 연결하면 이쪽에서 전류가 가서 P형의 플러스가 N형의 마이너스가 걸리니까 전류가 흐를 거고요. 그래서 요 B에 연결하면 꼬마 전구에도 그리고 다이오드에도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역방향으로 전류를 걸어주면 다이오드는 마치 저항이 무한대인 것처럼 또는 회로가 끊어진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로를 참고해서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방법. 자,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잖아요. 근데 교류라고 하는 것은 위아래로 이렇게 전류의 방향이, 전압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금 B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그 순방향이라고 하면 요것들은 통과를 하는데, A에 연결한 역방향으로 전환된 이런 것들은 그 통과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만약에 요런 다이오드 하나만 있다면 요런 부분 볼록볼록 두 개만 그 저항이 전류가 통과를 하고 나머지는 전류가 통과를 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요 2번과 같은 요런 형태를 활용하면 교류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든지 간에 상관없이 전류를 통과시킬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요런 교류가 흐를 때, 자, 여기를 플러스라고 잡고 여기를 마이너스라고 하면, 자, A에 연결했다고 볼까요? 자, 그럼 위쪽이 플러스니까 A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데, 자, 여기는 역방향이고 여기는 순방향이니까 얘는 이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이쪽도 역방향이니까 이렇게 해서 갈 거예요. 그래서 A에 연결하면 아랫방향으로 전류가 저항에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도달했는데 둘 다 순방향인 것 같아 보여도 여기의 전압은 여기의 전압보다 높죠. 왜요? 저항을 통과했으니까. 저항을 통과하기 전에는 그 전압이 똑같고 저항을 통과한 다음에도 전압이 똑같은데, 여기가 여기보다 전압이 높으니까 얘는 이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플러스가 걸렸을 때 전류가 아래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엔 B에 연결되면 이제 이렇게 해서 가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순방향이니까 일로 갔다가 저항이 아래 방향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말해서 저항에는 플러스가 걸리든 마이너스가 걸리든 언제나 그 아랫방향의 전압이 흐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런 정류 회로를 여기에 교류를 걸어줬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A에 붙었다 B에 붙었다 하는 셈이죠. 그런데 A에 붙어도 요게 통과하고 B에 붙어도 요게 통과하고 A, B 이런 식으로 교류가 입력이 되는데, 그것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볼록볼록한 그 직류가 출력이 되는 이제 그런 정류 회로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여기에다가 그 측전기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을 하면 이게 볼록볼록하지 않고 이렇게 그 똑바르게 차이가 별로 없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건 3학년 때 좀 더 배워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해가 되죠? 자, 백색 다이오드에 대해서 발광 다이오드로 나오는 것들 중에 레드, 그린, 블루가 나타나는 것, 그리고 물론 레드, 그린, 블루가 동시에 나오면 우리가 그것을 하얀색이라고 느끼기는 하지만, 이 휴대전화에서는 이제 백색광이 많이 활용이 되죠. 마치 컬러 프린터에도 보면 레드, 그린, 블루 뿐만 아니라 검정색이 기본적으로 추가로 돼 있는 것처럼 이 빛 중에서도 레드, 그린, 블루 뿐만 아니라 이제 백색을 내야 되는 필요들이 있어요. 근데 백색은 이제 한 가지 색깔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래서 요거는 그냥 LED 중에서 파란색 LED가 어떤 형광물질에 닿으면 백색광이 되도록 하는 이런 것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레드, 그린, 블루를 다 동시에 통과하면 이 백색광이 되는 이런 것이 가능하죠. 근데 자, 백색광 다이오드에서 LED를 내는 이것은, 자, 첫 번째 원리랑 비슷해요. 이 파란색 발광 다이오드가 이제 빛을 내면 그 중간중간에 있는 형광물질이 하얀색을 방출하도록, 이 형광물질은 우리가 여기 형광등에 발라져 있는 그런 형광물질과 같은 형광물질이죠. 그리고 이제 실리콘으로 띄엄띄엄하게 만들어 놓고 빛이 그냥 이렇게 분산되도록 하는 이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렌즈로 하면 하얀색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핸드폰이라든지 이 LED 패널 거기에 있는 화소, 하나의 화소에 해당하는, 그거보다도 더 작은 단위의 굉장히 작은 곳에 이런 구조들을 만들어서 전기까지 연결을 해서 활용을 하는, 이게 이제 LED를 활용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자, LED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PN 접합면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영상을 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광쌤의 SL 특강 이번 시간에는 많은 학생들이 또 궁금해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다이오드 공부할 때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공부했잖아요. 그럼 P형과 N형 반도체를 우리가 접합시켰을 때, 그걸 우리가 PN 접합면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왜 그 쉽게 말하면 양공과 전자들이 없는 그런 공핍층이 형성이 되고 또 그 공핍층이 형성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N형에서 P형으로 전기장이 형성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선생님이 거기에 대한 간략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선생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반도체에 대한 그림을 많이 알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요 14족으로 도핑되어 있는 순수 반도체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다가 자유전자가 하나 더 많은 그렇죠? 15족 원소를 도핑하게 되면 얘가 불순물 반도체가 되는데 이 자유전자들이 잉여 전자들이 많게 되는 거죠. 자유전자가 많기 때문에 이 녀석을 우리가 N형 반도체라고 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유전자가 있는데 인이라는 애가 여기만 도핑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도 도핑하고 저기도 도핑하고 막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자유전자들이 좀 많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쵸? 얘가 도핑한 곳마다 자유전자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이 자유전자들을 이제 이 전도띠에 많이 표기 해놓은 게 바로 이런 그림이 되겠고 그래서 N형 반도체는 다 생략하고 자유전자들이 많다 해서 자유전자만 나타내는 게 우리가 이 다이오드에서의 대표적인 그림이에요.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럼 P형 반도체는 뭐냐면 P형 반도체는 13족 원소를 도핑하죠. 얘는 그 체각 전자가 이제 하나가 비어 있기 때문에 뭐 원자과 전자, 체각을 이건 선생님 구분 안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13족의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 부족하죠. 그러니까 양공이 많은 거죠. 양공이. 양공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자과 띠에 이제 양공들이 많다 해서 P형 반도체는 양공들을 이제 홀들을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내놓은 상태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러고 나서 얘네들을 이제 접합을 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 양공도 여기 좀 그려볼까요? 이제 양공들이 이 붕소라는 것도 수없이 많이 도핑이 되어 있을 테니까 다양한 양공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얘네를 붙여놓게 되면 이게 정기적인 확산에 의해 가지고 얘가 이쪽 마이너스 전자는 이쪽으로 이동하고 양공들은 이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얘들이 결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당기는 것처럼. 근데 이제 이 녀석이 이제 결합을 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에 이렇게 마이너스 바리케이트가 쳐져요. 마이너스 바리케이트가 쳐져서 이게 그냥 합쳐놓게 되면 사실은 양공하고 지금 홀하고 쉽게 말하면 양공하고 홀이 아니야. 양공하고 전자하고 다 합쳐지게 되면 그냥 다 중성돼 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바리케이트가 형성이 돼서 더 이상 전자들이 이 바리케이트, 마이너스 바리케이트를 못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P형 반도체 있는 요 근처에서는 플러스의 바리케이트가 쳐져가지고 여기 있는 양공들이 더 이상 이 N형 반도체로 못 넘어가요. 이 바리케이트 때문에. 요 접합면을 우리가 PN 접합면, PN 정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선은 처음에 얘들이 확산에 의해서 전자하고 그 다음에 양공하고 얘네들이 서로 끌어당겨서 재결합해서 없어지면서 양공과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요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거. 그럼 이게 왜 이런 바리케이트가 쳐지느냐? 이건 사실은 양공하고 전자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다른 개념입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이거는 요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수많은 인들이 박혀 있죠. 도핑이 돼 있어요. 그럼 여긴 자유전자가 있단 말이에요. 얘는 이 지금 전자, 체각 전자가 원자과 전자가 구분 안 할게. 15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보면 여기 이 15족이니까 5개가 있는 게 중성인 상태예요. 이해 가죠? 얘는 이게 중성 상태예요. 근데 자유전자 하나를 줘버리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가 됩니다. 정기적으로 전자 하나를 내보냈으니까 얘는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와 있는 플러스는 뭐냐면 이미 박혀있는 움직이지 않는 인들이에요. 인들이 전자를 줘버렸기 때문에 얘들이 플러스 상태가 되고 얘네들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 줘버린 애들이 지금 플러스가 되고 이 상태에서 딱 그 원자핵들이 이게 원자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고정되는 거예요. 전자를 주고 나면.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바리케이트 치는 애들이 바로 인들이에요. 인들. 아시겠어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양공이 아니고 요거 붕소. 붕소 같은 경우는 전자가 이제 체각에 3개가 있는 게 정상이죠. 근데 전자를 하나 받아요. 그럼 원래 중성이었는데 전자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되죠? 얘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바리케이트 치고 있는 애들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불순물로 도핑해 놓은 붕소들 있죠. 붕소들이 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중성이 아닌 마이너스 원자가 된 상태예요. 그럼 얘네들은 이동 안 한다고. 얘네들은 고정돼서 이동을 안 해요. 얘네들은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고정을 안 한다고. 그냥 전자만 주고받다 보니까 얘네들 전자 줬으니까 얘가 플러스가 되는 거고 얘는 전자 받았으니까 마이너스 되고 얘네들이 장벽을 형성하는 애들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요 사이에서는 더 이상
이 지금 전자랑 양공들이 어떻게 이동할 수 없으니까 양공과 전자가 이동할 수 없는, 그러니까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이 생긴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PN 접합면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가 지금 인들로 플러스, 여기가 붕소로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빌어서 뭐가 형성된다? 전기장이 형성되는 겁니다. 되겠죠? 이게 PN 접합면의 원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 이 내용 간단하게 정리했으니까 여러분들 궁금증이 풀렸으면 좋겠고요. 자, 선생님은 또 보다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나중에 등교해서 그 질문이 있거나 하면 질문을 좀 여러분 질문을 받아가면서 설명을 해야 할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